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젯밤 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은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정치부 이태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오늘 새벽에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한 차례 연기가 된 뒤에 채택이 된 것인데 먼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비군사적 제재를 규정한 유엔 원장 7장 41조에 따른 건데요. 이미 기존 결의안에서 북한이 또다시 무력 도발을 할 경우에는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일명 트리거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의는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네 번째가 되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제재 조항이 촉구가 아니라 의무, 그러니까 디사이드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량 살상 무기에 초점을 맞췄던 이전과는 달리 북한 정권 자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치들이 여기저기에 규정돼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요. 중국과 러시아까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을 엄벌하고 북한의 셈법을 바꿔놓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안보리 결의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 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그야말로 북한의 전반에 대한 강력한 옥죄는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는 물론이고 무기 거래, 해운과 항공운송, 무역과 금융 등인데요. 먼저 북한으로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량 살상 무기 같은 불법 활동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때에만 화물을 검색하도록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단서를 아예 떼어버린 겁니다. 네. 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는 아예 이착륙과 영공 통과도 안 되고요. 북한의 항공기나 선박을 빌려주거나 승무원을 지원하는 것도 막혔습니다. 또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라는 업체가 가진 배 31척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의 입항 자체를 금지했고 만약 이 배들이 들어오면 회원국들이 아예 몰수를 할 수 있게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육해공, 항로 모두를 막아버린 셈입니다. 예, 유엔의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역대 가장 방대한 양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 광물 수출 또 금융 거래 이런 제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특정 분야 제재라는 건데요. 네. 과거 미국이 이란 등에 적용했던 제재 방식입니다. 북한의 주된 수입원인 광물 자원 수출을 막아버리는 건데요. 금과 바나듐광, 티타늄, 히토류의 수출은 아예 전면으로 금지됐고 석탄과 철광석 같은 경우는 생계 목적이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를 터줬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액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같은 석탄과 철광석이었는데요. 제재가 만약에 철저히 시행된다면 김정은 정권에는 큰 타격이 되리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제재도 이에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데요. 북한의 은행은 유엔 회원국에 지점을 새로 열지 못하게 돼 있고 기존의 지점도 90일 내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북한의 금융기관은 중국 같은 세계 각국에 한 수십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북한의 자금줄을 막겠다는 겁니다. 유엔 회원국들도 앞으로는 북한에 새로운 지점을 내거나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존 사무소와 계좌도 90일 내에는 없애야 하는데 유엔이나 외교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역대 처음으로 북한 정권과 노동당을 아예 명시해서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들어보면은 이전 결의와 또 달라진 점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항공유와 로켓 연료를 파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원유 수출 금지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원유 전면 금수 대신에 항공유 수출 금지가 대신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군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항공유 공급에 막히면서 북한군의 작전 능력은 물론이고 민항기 운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과거 중국이 항공유 공급을 북한에 중단했더니 몇 달 동안 전투기가 한 대도 뜨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단체 12곳과 개인 16명에 대해서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라는 제재를 부과했는데요. 네. 특히 이들 단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핵심 기관인 원자력 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그리고 대남 도발을 총괄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정찰총국,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 등장하는 군수공업부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군수공업부장 리망건이라는 인물도 제재에 새롭게 포함되는데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찍은 기념사진에서 김정은이 위치한 맨 앞줄에 자리 잡아서 관심을 끌었던 인물입니다. 네. 자, 이번 대북 제재안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방대하고 또 가장 강력하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예외 조항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인도적인 이런 조항이 좀 추가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자, 북한이 이런 예외 조항을 이용할 가능성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제재 곳곳에는 예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 틈바구니를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끝장 결의와는 대조적인 건데요. 무엇보다 석탄과 철광석 수출길은 막혔지만 민생 목적의 수출이 허용됐습니다. 사실 미국 등은 전면적인 수출 금지를 추진했는데 중국이 이를 막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초 관심을 모았던 전면적인 원유 공급 중단도 이뤄지지 않았고요.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것도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이 원유를 수입한 다음에 이를 군용 항공유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큰 돈벌이 수단인 해외 파견 근로자 문제는 이번 결의안에서 아예 손도 대지 못했는데요. 네.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세계 각국에 수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 북한은 임금은 거의 주지 않고 그 돈을 그대로 본국으로 걷어들여서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핵심 당사국으로서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쳤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가장 강력하다는 이번 결의안의 기본 윤곽부터가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제시한 겁니다. 작년 가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자 우리 정부가 새 결의안에 초안 요소를 내놓은 건데요.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초안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월 6일이었죠.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일어난 뒤로는 우리 외교당국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움직였는데요. 한미, 한중, 그리고 한일 같은 정상 간의 전화통화만 5차례 이뤄졌고요. 네. 외교장관과 육자회담 수석대표 같은 외교 채널을 모두 동원해서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뉴욕 유엔 본부하고 독일 미넨 안보회의를 잇따라 찾는 강행군도 벌였는데요. 안보리 이사국의 장관들과 유엔 대사들을 두루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채택해달라고 설득한 겁니다. 그 밖에도 핵실험 직후부터 매일 외교장관 주재로 북핵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24시간 서울과 뉴욕, 그리고 워싱턴과 베이징 등을 연결하는 비상협의체제를 가동해왔습니다. 예, 원래는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어제 채택될 예정이었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채택이 됐죠. 자, 좀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결의안 도출이 예정보다 며칠 늦어진 것은 그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결의안 초안이 회람됐는데요. 이 초안은 이사국들의 합의가 이뤄진 초안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4나라가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초안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는데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러시아가 이번 제재로 받을 자신들의 경제적 영향을 따져봤다거나 아니면 그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목리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러시아 때문에 일부 결의안 문안도 수정됐는데요. 북한의 낮은 항을 통한 러시아의 석탄의 수출이 가능해졌고 북한과 모스크바로 가는 북한 민항기에 중간 급유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러시아가 표결을 하루 미루자고 하면서 이제서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번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의 태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동참은 한 셈인데 앞으로 중국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좀 주목되거든요. 네, 이번 결의안이 나오는데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만큼 이번 또 제재가 실효를 거두려면 거기서도 중국의 열세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장 북한의 대외 무역의 90%는 중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핵 육자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중국은 이번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결의안 곳곳에 생계 목적 아니면 민생 목적 같은 예외를 둔 조항이 많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이를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느냐가 효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이번 안보리 결의에 동의한 점을 두고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중이 북한의 생각과 행동이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 지금이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는 데 공감한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반대하고 있고요. 우 대표는 역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노력을 강조했는데요. 중국이 과연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태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